12월의 첫날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11월은 한국과 미국 월간 정말 정반대의 성과를 보였죠. 그렇죠. 사실 11월 한 달간 미국 증시는 워낙 성적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증시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과연 미국이 강세를 이어가고 또 우리 증시도 그런 강세 흐름을 받아갈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해지죠.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지난 금요일 미국장 뉴스부터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자극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맞아서 조기 폐장을 했고요. 거래량은 평소 대비 3분의 2로 한산한 시장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센티먼트는 강했습니다.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리를 한 덕분이었고요. 이에 따라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각각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더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년 대비 10.2%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위치한 아마존을 비롯한 각종 소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낸 점도 시장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와 램 리서치가 반도체주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강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제재 수위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죠. 현재 엔비디아와 램 리서치는 중국 매출 비중이 각각 20%, 37%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타격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고요. 테슬라입니다. 3.7%의 급 반등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에 해당하는데요. 시가총액 1년 안에 2조 달러를 찍을 것이다.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이 기업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재차 확인해준 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테슬라 뉴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죠. 테슬라가 FSD의 차기 버전인 V13을 전격적으로 배포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V12를 배포한 지 딱 1년 만에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10월 말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쯤에 배포를 할게 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이번에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요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제 FSD는 거의 전부 AI로 작동된다. 머스크는 이를 보고 순수 AI 주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딱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서 있던 위치에서 빠지고 새로운 위치로 간 다음에 주차까지 스스로 하는 모습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또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거리의 간격이 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분에 한 번씩 핸들을 잡아야 했다면 이제는 한 50분에 한 번씩 핸들을 잡는 이런 엄청난 운영의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테슬라 주가를 자극했던 한 가지 이슈이기도 한데 최근에 우리가 그 밖에도 주목해봐야 되는 머스크 테마주들이 아주 많이 있죠. 드론과 자율주행, 우주, AI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드론 같은 경우에는 unusual machine, 머스크가 그야말로 엄청난 밈 주식으로 만든 종목인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가 자문위원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죠. 이날 당일에만 주가가 90% 이틀째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가운데서는 국내 관련주들 이쪽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주 테마주들도 보셔야겠습니다. 이 로켓랩의 경우에는 사실 우주 기업이기는 한데 반도체 사업 역시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연일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날도 6.3%의 강세, 인투이티브 머신과 ASD, 스페이스 모바일 등의 종목들도 동반 급등세를 연출했으니까요. 오늘도 아주 IB투자, HBVM 이러한 국내 종목들 보셔야겠습니다. AI 쪽에서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가 오픈 AI의 영리기업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우측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가에서 들려오는 연말 연초 증시 전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의 주요 지수의 퍼포먼스를 그려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우가 7.5%, S&P 500 5.7%, 가장 위에 있는 러셀 2000 지수가 11%로 가장 강했죠. 올해 최고의 한 달을 지난 11월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보내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규제가 완화되고 감세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 증시는 올라갈 것이다. 이것에 투자자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연말에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거라는 월가의 IB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에버코어 ISI 측에서는 6,300포인트 전망을 내세우면서 지금 멜트업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멜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호재 없이도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증시가 붕괴돼서 녹아내리는 멜트다운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증시 하락에 베팅했던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숏 스퀴즈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평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러한 강세가 내년 초에도 굴곡 없이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요. 비스포크의 통계에 따르면 1928년 이래 S&P 500 지수는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는 10% 이상 하락하는 조정장을 겪었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커렉션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역시도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죠. 내년 1월쯤에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 가지 밸류에이션 매트릭이 최고치에 근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 보고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 그리고 달러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 시장 역시도 변동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자세하게 가보시죠. 네, 12월의 첫날입니다. 조금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에 주목해서 봐야겠죠. 미국은 한 달 성과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은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마감하면서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복귀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빠르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95%, 코스닥은 2.3%의 하락 마감으로 한 달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쉽게도 2,500선도 지켜내지는 못했던 11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1월 한 달 동안에도 월간 하락을 기록해 5개월 연속적인 약세를 보인 상황인데요. 아쉬웠던 건 외국인의 매도 수량이었습니다. 이날 7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11월 내내 우리 시장을 팔더니 11월 한 달 동안 1일 기준으로는 가장 큰 수량을 판 것으로, 금액을 판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에서도 1,000억 원 넘게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안 좋았던 쪽은 아무래도 지수의 주도 섹터들이죠. 11월 내내 안 좋았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미중 반도체에 대한 추가 이 수출 규제가 12월 2일 오늘 기준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목요일장에서 유럽장에 몇몇 반도체 장비주들이 규제 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금요일 미국 시장 반절의 거래에서도 일부 반도체 장비단이 올랐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재배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 장에는 악재로 반영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을 띄었고요. 전체적인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해지면서 성장주들 모두 다 하락, 고퍼주들의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낙폭과대 소외단에서의 이 수급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없고 실적이 내년에는 조금은 더 좋아질 심산이 있고 더불어서 관세 무풍지대 역할을 하는 섹터들은 확실히 대안이 된다고 시장에선 보고 있죠. 게임, 엔터, 콘텐츠 모두 다 상승으로 보였고요. 인터넷과 AI도 같은 맥락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최근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쪽에 많이 집결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12월의 첫날 실종된 산타가 과연 와줄까요? 사실 이제 내년이면 홀수해입니다. 퀀트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매번 짝수해보다는 홀수해가 우리 시장에는 유리한 것으로 통계적인 집계가 나와 있죠. 여기에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11월, 12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좀 찾아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1월 한 달 동안에는 마지막 거래일 우리가 많이 힘들었고요. 11월 월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꼭 우리만 힘들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미국의 온도차가 극명했던 한 달이었구나. 결국은 대선 랠리는 미국이 다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던 한 달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S&P 500 지수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면서 월간 기준으로 2년 만에 최고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다우 지수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쪽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관세 타격에서도 바닥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와 항생 쪽 니케이 각권 많이 약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억울한 건 캐나다, 멕시코 이쪽으로 관세 때리겠다고 11월 말에 발표했던 트럼프의 이런 입김 효과에도 이들 국가의 경우에는 11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고점 랠리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계절도 반드시 오리라 좀 기대해 봅니다. 지금 국장을 바라보는 그 불안한 시선엔 4가지 포인트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우려에 따라서 투심이 많이 위축되고 있고 AI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한 입지를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이지 못했다는 것. 지금 시장은 많이 아쉽게 보고 있는 포인트고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4조 원을 판 배경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사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한은의 2회 연속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좀 다르게 움직였죠. 목요일 그 당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시장이 내년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면서 피크 코리아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촉발됐다는 해석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1월 수출입 동향도 아쉽게 나오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당장 지금 저가 매수 적극적으로 들어가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재부각된 부분도 주말 내내 많이 들으셨죠? 엔달러 환율 다시 150엔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에 있을 BOJ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개별적으로는 금투세 노이즈가 사라지니까 상법 개정안 민주당 쪽에서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소액주주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이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과제가 해결되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옵니다. 참 아쉽네요. 12월 한 달은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넷째 주에 크리스마스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도 괜찮아질 수 있을지는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대중 반도체 추가 규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반도체 표정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고용과 다음 주에 물가 지표는 꾸준히 체크해야 될 중요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매크로, 여기에서 BOJ 쪽에서의 인상이 단행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 보셔야겠고요. 다음 날인 20일에는 한국 밸류업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추가 편입과 관련된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지는 기대 요인입니다. 월요일에 이제 폐장하고 다음 날은 휴장하게 되면서 짧은 12월 그 안에 기회 어디 있을지 같이 찾아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11월에 수출입 동향에 대한 평가는 주말 사이에 많이 아쉽게 보도를 통해 전해져서 보셨을 겁니다. 13개월 내 최저치 플러스 1.4%.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안 좋습니다.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박 쪽, 그리고 컴퓨터, 반도체 이쪽은 좋았는데요. 많이 좋지 못했던 쪽은 자동차 쪽, 디스플레이 쪽 급감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월초에 파업 있었죠. 월말에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이런 일회성 요인이 존재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비반도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이 수출 증가율의 이 감소폭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크 코리아가 현실화될 이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최악이었던 자동차 쪽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14% 전년 대비 수출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내년도 우리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시다시피 낙폭이 컸습니다. 그나마 현대차가 0.7% 상승으로 선방한 건 27일에 있었던 자사주 매입 발표에 따른 주가 방어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업황은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안 좋고 그 기반이 되고 있는 미국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스텔란티스도 판매 부진해서 CEO 사임 소식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도 현대차가 워낙 하이브리드 쪽 잘하기는 하지만 친환경차 쪽으로 미국이 많이 부진하게 된다면 계속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유진투자증권에서 원엔 환율 지금 932원을 돌파하면서 엔화가 강세 움직임을 띠려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앞서서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를 다시 드렸었죠. 이 부분이 자동차주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엔은 만약에 BOJ에서 인상해서 강세를 띠고 우리 쪽에서는 2회 연속으로 한은에서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워낙 약세를 띨 경우 아무래도 일본과 가장 수출과 관련돼서 경합을 벌이는 자동차 쪽으로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는 호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타이어 섹터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찾자면 수출 노출도가 가장 큰 넥센, 금호, 한국순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그래서 밸류체인 쭉 정리해드렸고요. 월간으로 많이 안 좋은데 조금씩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타이어 쪽으로는 11월에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HL 만도 역시 이익이 여기서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쪽은 선방했다는 게 11월 상승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바닥권에서의 기회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낙폭과대 수출주에서 찾는 기회 그 두 번째는 화장품과 바이오 헬스입니다. 자동차는 안 좋았는데 우호적인 환경에 기대를 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11월 수출 지표에서 좋았던 쪽은 아무래도 바이오와 화장품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개별적인 미국 쪽의 이벤트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울타뷰티 금요일장 마감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12월 실적 쇼핑 시즌까지 기대를 해봤을 때 이들 북미 노출도가 큰 쪽은 지금 계속해서 고전하고 있어요. 11월 한 달 동안 매우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봤을 때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지 쇼핑 시즌에서 답을 찾아보고요. 더불어서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을 던져본다면 지금 북미 노출도가 큰 쪽이 11월에 많이 빠졌죠. 보면 대중 노출도가 큰 섹터, 종목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 쪽도 더 빠지진 않는다.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 삼성 바이오, SK 바이오판 모두 다 미국 쪽의 수출 쪽에 있어서는 선방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11월 내내 좋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게다가 생물보안법 통과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들리거든요. 같이 기회 체크해보죠. 자, 여기까지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효과 구간의 시장 분위기와 함께 Q&A로 가보실까요? 코스피는 반등, 코스닥은 하락으로 12월 첫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점검해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1%대 반등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살짝 빠져있네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추가적인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먼저 시장 분위기 점검하면서 지금 11월 수출, 반도체는 상승하긴 했죠.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오늘 반등을 모색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의 기회를 찾아본다면요? 예,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러니까 목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휴장을 했었고, 금요일 날 반장이 열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투심이 현재로서는 얼만큼 악화되어 있는지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징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건은 저는 오늘 오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과에 대한 어떤 그 관계, 일단 레거시 반도체를 얼마만큼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일단 지금 엔화가 일본 쪽 입장에서 보면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죠. 그렇다면 우리 원화 강세 요인이 된다라고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귀중할 소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안개 속입니다. 안개 속에 오리무중 상태이긴 한데, 일단 우리가 이것이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오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선 반영됐는지 움직임까지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저희가 개장 중계에서 차 소장님과 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여기까지 살펴봅니다.